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가설 검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가설 검정이라는 거는 어떤 저희가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거의 주장하는 바가 통계적으로 그 주장하는 바가 옳은지 틀린지 그냥 어떤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의 개념, 기본 용어, 그리고 가설 검정에서 오류에 대해서, 그리고 가설 검정의 순서 및 예, 이렇게 해서 저희 가설 검정 기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설 검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표본에서 얻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모집단에 대한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집단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싶지만 모집단 전체를 보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모집단의 뮤나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생겼을지 추론을 하는데, 그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내린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설 검정을 할 때는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모집단에 대한 가설이 실제로 참이면 그 가설을 받아들이고, 가설이 실제로 틀릴 때는 그 가설을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해서 실제로 참이면 그걸 참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그러니까 참인데 저희가 가설을 검증을 해서 그게 참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가설 검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짓인데 저희가 가설 검증 결과 참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참인데 그게 거짓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가설 검증에서. 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참인 걸 참이라고 얘기를 하면 가설 검증이 잘한 거고, 실제로 참인데 거짓이라고 얘기한 거면 가설 검증을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가설 검증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가설 검증을 잘한 거는 가설 검증에 오류 없이 참인 걸 참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짓인 걸 거짓이라고 얘기를 한 경우에 가설 검증을 잘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의 오류는 실제로 거짓인 가설을 참으로 받아들이거나 참인 가설을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그걸 가설 검증의 오류가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그젬플을 통해서 가설 검증이 어떤 건지 조금씩 맛을 보면서 심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6학년 학생들의 평균 성적 점수가 80점이었고 5학년 학생들의 평균 성적 점수는 60점이었대요. 그래서 여기가 6학년이고 이게 5학년이죠. 두 분포를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고, 어느 교사가 한 학생을 선택해서 학년을 확인하지 않고 점수를 물어봤더니 70점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70점 이 정도에 있겠죠. 이때 이 학생이 5학년일까 6학년일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뒤로 가서 좀 볼게요. 읽어보면서 같이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교사는 이 학생이 6학년이라고 70점을 받은 학생이 6학년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가설이 틀릴 경우에는 대비해서 세운 다른 가설을 학생 5학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학년이라는 가설이 틀리면 이 학생은 당연히 5학년이겠죠. 왜냐면 지금 5학년과 6학년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5학년인지 6학년인지는 학생 70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사는 몇 점 이상을 6학년으로 보아야 할지 판단을 내려야겠죠. 그리고 몇 점 이하는 5학년으로 봐야 될지 판단을 내려야 저희가 70점이 그 점수보다 이상인지 이하인지 따라서 5학년인지 6학년인지 판단을 내리겠죠. 그래서 그가 어떤 이유에서 75점 이상을 6학년으로 간주한다면, 그러니까 75점 이상을 6학년으로 간주를 한다면 70점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5학년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 기준에 75점이 이상일 때만 저희가 6학년이라고 말을 할 거야 라고 했으면, 지금 저희 학생은 70점이니까 5학년이라고 판단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5학년이라는 가설이 채택이 될 겁니다. 그걸 대립적으로 설정한 이제 5학년이라는 학생,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생이 6학년이다라는 가설을 세웠지만 가설은 일단 세워놨어요. 근데 점수를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75점 이상이면 6학년일 건데, 그리고 그 학생은 6학년이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점수를 물어봤더니 70점인 거예요. 가설을 세운 후에 점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 70점을 받았으니까 75점 이상이 아니네 해서 5학년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흐름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때 오류의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 학생이 70점이고 선생님 기준 75점 이상이면 6학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75점 미치지만 6학년인 경우가 이 알파만큼 면적의 확률만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75점 이상은 6학년이라고 했는데 5학년인 베타만큼의 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점 이상이지만 5학년인 경우도 있고 75점 이하지만 6학년인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75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류의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5점 이상이 6학년이라 판단 기준을 세웠다면 5학년 학생의 점수 분포에서 알파의 부분만큼 6학년에 속하면서도 5학년이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알파만큼은 6학년에 속하지만 5학년이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설정이 가설이 맞았잖아요. 처음 설정 저희가 6학년이라고 가설을 세웠잖아요. 여기서. 근데 그 가설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75점 이하가 점수가 75점 이하가 나오면 6학년 아니라고 판단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가설을 틀렸다고 하게 됩니다. 저희 6학년이라고 가설을 세웠음에도 75점 밑으로 점수가 나오면 6학년이 아니야 라고 가설을 버려버리게 되니까 가설이 맞았음에도 틀려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가설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설을 틀렸다고 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5학년 학생이라도 75점 이상을 맞은 경우에는 6학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5학년 학생의 점수 분포상의 베타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5학년임에도 6학년이라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이것도 오류잖아요. 네, 그런 오류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 개념에 대해서 이그젬플 하나를 더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 부서에서 당국자가 전력 소비량이 60kW 정도란 주장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주장을 바탕으로 그 정부에서는 각종 발전 시설을 확충할 텐데 이 확충하는데 굉장히 재원이 많이 들어서 이 정보에 대해서 이제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BC 연구소에서 진위를 판단해 주기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60점 주장은 여기에요. 주장은 여기 저희가 그러니까 전력 소비량이 이렇게 분포를 따를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한 건데 저희가 표본을 뽑아봤더니 예를 들어 40이 나올 수도 있고 80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40과 80은 모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생겼지만 우연히도 여기 있는 애들만 뽑혀가지고 표본 평균이 이렇게 40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80도 우연히도 여기서 뽑혀가지고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뽑은 표본이 평균이 100이에요. 100이면 모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가 표본을 뽑았더니 100이 나올 수 있을까요? 좀 힘들겠죠. 왜냐면 여기는 정말 극단치인데 극단치만 다 뽑았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그러니까 표본 뽑았더니 100이다, 평균이 100이다. 그러면 이 분포가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의심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뽑았더니 표본이 100인 경우에는 표본의 통계원을 보아서 이 표본이 모집단 평균 60인 분포,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표본은 다른 분포에서 선택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저희 모집단의 분포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뮤가 60인 그런 분포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네, 이게 가설 검정의 약간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생각. 네, 그래서 가설은 크게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무가설은 연구 과정에서 검정이 대상이 되는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검정 대상이 되는 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기무가설이 받아들여질 수 없을 때 대신 받아들여지는 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무가설이 기각될 때 받아들여지는 가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잘 의미가 안 와닿을 거예요. 근데 뒤에서 저희가 예를 통해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에서 계산된 통계량이 가설로 설정된 모집단 성격과 현저한 차이, 방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100 같은 경우에 현저한 차이가 있잖아요.